택리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그러니까 왜 풍수 지리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그 사람이 가장 살기 좋고 그 사는 곳이 어떤 곳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조선 팔도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징이라던가 어떤 것을 잘 해야지 잘 먹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지리지라고 그러면 좀 애매하고요. 인문지리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리만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이 뭘 해서 먹고 살고 뭐가 풍부하고 어떤 상황을 한 게 더 좋고 이런 방법까지도 다 서술되어 있는 종합적인 이런 안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되면은 이제 상업이 발달하니까요. 그 지도가 잘 팔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장사는 길목이잖아. 그러니까 상업적 농업이 시작되니까 상업에 성공하려면 이때는 요즘 같으면 뭐 마케팅 기법이 어떻고 뭐 매니지먼트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할 텐데 이때만 해도 아주 초창기니까 중요한 게 택리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길목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가 슬슬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지도가 아니라 말로 설명해주는 글이 이제 이중환의 택리지죠. 그렇죠. 인문지리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인문지리는 좀 좋게 한 거고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예를 들어 뭐 여기는 소금이 많이 난다. 여기는 뭐 이렇다. 그리고 소금만 많이 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려면 동네 인심이 중요해요. 풍속도 중요하고. 그렇죠. 원래 그러니 매니지먼트가 약간 있네.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물길이라던가 어쨌든 이게 유통이랑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목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생산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닌 거죠. 이게 그 파는 거 유통로도 있어야 되고 그걸 사는 사람 이런 소비자층도 다 그리고 특산도 있어야 되고 동네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네. 옛날에 제가 우리 신혼초에 그 얘기 자주 하지만 신혼초에 그 우리가 살던 데가 이렇게 새로 개발된 신도시 같은 데였는데 그 우리 집 앞에 제과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농사 지으시다가 토지 이렇게 돈을 버셔갖고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농사 짓던 분이라 정말 장사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포장하실 때 이거 구겨졌으니까 딴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야 돈은 뭐 땅 파면 나온지 알아? 그냥 써 그따니까 왜 그래 뭐 이런 거만 좀 딴 걸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냥 써. 그게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죠. 저 그거 지금 기억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어릴 때 이렇게 그 윽박지르는 주인 아저씨 겁나가지고 그 가게 못 갔거든요. 그런 경험 지금 생각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거야. 동네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분위기가 어떤지. 그래서 이제 팔도 인심 같은 것도 적고 그렇게 했는데 인심 조항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제는 그렇게 당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조선 후기 상업 사회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좀 교대하면 안 될까? 네. 교대. 예, 반갑습니다. 김인호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그러게요.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뵙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집안일 등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할 때마다 빠지게 됐었습니다. 뭐 오늘 뭐 특별히 그렇게 준비한 것도 조선후기사 아니잖아요. 저희는 전공이.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네. 자기들은 싹 빠지고 말이죠. 저희한테 떠난 것입니다. 그러게요. 그 택리지 원래 특징 자체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관찬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관에서 편찬하는 역사지리서나 뭐 지리지하고는 좀 다른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관에서 만든 책들은 통상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증, 동궁, 여지, 승남처럼 주로 서울, 그러니까 이제 이 중심이죠. 왕이 사는 곳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가까운 쪽을 쭉 서술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뭐 충청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서술하는데요. 택리지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어쨌든 이중환이 봤던 자기가 보는 전국의 이제 등급을 나누고 가장 좋은 곳 뭐 이런 것들 따지니까 뭐 서울을 굳이 그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순서 없이 다양하게 쭉 서술을 해놨고요. 거기에 이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쭉 서술을 했죠. 아마 기준이 4가지인가 그렇죠. 뭐 산수, 뭐 수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몇 가지 기준을 놓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로 얘기할 부분이 생리죠.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 예. 사민총론. 사민총론부터 좀 얘기를 하고 하나요? 예. 그 사민총론 중에 이제 네. 그 교수님이 주로 그 생리 문제에 대해서 예.
이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저는 아주 아, 조금 원래 복지총론에 생리가 들어가 있어서 예? 복지총론에 예. 복지라고 하는 건 땅을 선택하는 부분 아. 생리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죠. 뭐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뭐 중요한 말씀은 뭐 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택리라고 하는 건 그 리가 동리라고 하는 뜻이라 이 동리를 택하는 법.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실학자라는 그 명칭을 이 사람이 예. 받게 되었다라고 그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종전의 어떤 그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지리지. 이거 관찬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 통치. 그렇죠. 그 관점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죠. 관점에서 만들어지니까 중앙에서 보는 입장, 중앙의 어떤 자기네들이 그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그 택해 가지고 그 쓴 거라고 한다면 이 책은 순수하게 어떤 미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들은 그 세상이 조선시 사람들은 넓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넓은 땅 가운데에서 또 그렇지만 어느 곳이든지 다 살기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근데 그 살기 좋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정치적으로 출세하기 좋은 곳을 찾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뭐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처지가 있지만 또 교수님은 또 다르니까 교수님 같으면 또 밝은 쪽을 택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이쪽 저쪽 부동산 이것도 좀 보시면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정리를 하고 계신데 아 이게 제가 무슨 부동산 투자가 아니 이제 꼭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 그 교수님은 정치 경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는 뭐 이제 모든 거를 다 접고 그 희망과 한 대목에도 나왔듯이 세상 만사를 다 애들려면 어디가 제일 조용하고 안락한가 이런 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입장이 다르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우표 선생님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 분위기고 저는 뭐 이제 좀 그거하고 다르게 어디에 투자를 하면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거고 예. 아닌데 윤서 선생님도 은근히 그 필리에 관심을 아신데 다만 여기가 좀 부족하셔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여러분들 중에 뭐 그러시지는 않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사게 될 때는 그 구입하게 될 때는 왜 뭐 입지라든가 또는 뭐 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 보는 것처럼 이제 어디에 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익을 보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본인은 이 소론 쪽에 속해 있어서 노론과의 이 당쟁에 관련돼 가지고 밀려난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정치 쪽으로는 이제 자기가 권력 쪽에 다가갈 길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해피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아주 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관심은 이제 거기 있는 거고 이것을 이제 그 위에서 앞에서는 뭐 이제 그 사민 그러니까 뭐 산업공상이죠. 백성들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그 팔도 총론이라고 그래서 지방 각 지방의 어떤 특색 도 단위로 이제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이 영남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남의 경우에는 영남의 또 특색이 있는 거고 호남의 경우에는 호남의 특색이 있는 거고 또 경기는 경기도의 특색이 있는데 그런 점을 쭉 논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복고 총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저처럼 어떤 뭐 옆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건 다 듣지 마시고 저는 뭐 우리 저희 말 다시 보라고요? 듣지 마시고 저는 뭐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그 내려놨으니까 그럼 저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갈 만한 곳.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 경제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여기 살면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 갖고 저희 연구실로 오셨잖아요. 그 친절하게 이제 이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마지막 되는 부분이고요. 요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당시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어떤 참신한 그런 좋은 책이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여져 가지고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어느 곳에서 선택하느냐가 또 삶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뭐 초연하게 산다면 뭐 뭐가 문제이겠습니까만은 또 나름대로 또 생각이 또 많으신 분들은 또 뭐 교수님 이야기도
좀 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간 또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나름 이제 합니다. 갑자기 왜 우리가 선물이 돼?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리라고 하는 부분의 대목을 한번 보시면, 예, 예,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돼 있을 겁니다. 생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이익이 생기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죠? 그렇죠. 예. 일단 뭐 생리, 그러니까 그 자기가 보기에 조선 내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곳을 꼽은 곳들이 어디에 있나요? 뭐 이분이 이제 이제 많이 찾아가지고 예. 이거 그냥 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다 그렇죠. 나름 이제 접사를- 조사를 해서 예. 찾았다면 어디에 가서 사는 곳이 가장 좀 이익적일까? 굉장히 그 중요시 여기는 곳이 땅이 기름진 곳이 제일이다. 예.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기름진 것, 지력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분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 있는 곳. 그러니까 유통이 되는 곳. 그렇죠. 예. 생산만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산된 곳을 팔 수 있는 유통까지 담보가 되는 곳. 그곳을 찾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관찬서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나는데 관찬서 입장에서는 기름진 곳 택하는 걸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관찬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는 네. 문제를 자꾸 생각해서 어떻게 걷느냐 하는 부분이죠. 근데 네. 이분은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자기의 이익. 그런데 이게 지금은 뭐 그 다 익숙한 그 논리지만 당시 그 유교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사대부가 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돈만 밝힌다. 저 사람은 이름만 밝힌다. 이거는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좀 그 사대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돈만 밝히는 사람, 이익만 쫓는 사람 이렇게 되면 좀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당시 그 사대부들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뭐 당시만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한국 분들은 이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돈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꺼려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어디 가서 강연을 이제 뭐 부탁을 받았으면 얼마인가요라고는 안 물어보거든요. 물론 저도 안 물어봅니다. 통상적으로 물어보면 되게 신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외국 분들은 얼마를 주시는데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나중에 분쟁이라든가 뭐 기분 나쁨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저희는 너무 점잖은 척 하느냐고 안 물어봐요. 아, 얼마 주실 건가?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이게 지금도 사실은 좀 꺼려 하는 거죠. 약간. 돈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선. 그런 점에서는 아주 그 이분의 생각이 뭐라고 할까. 당시 사람들 입장, 지금은 아니지만 조선을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좀 의아한, 그래서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 살면은 이익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딘가요?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 아니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그 나눠서 설명했는데 네. 땅이 기름지다. 예. 그건 이제 거기서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뭐냐면 오곡, 곡식이 잘 되는 곳. 예. 그다음에 또 옛날은 그 이 의복이 다 이 목화로부터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 의복했을 때 다른 것이 뭐 지금처럼 무슨 그 뭐라 할까 그 화학 섬유가 발달한 것이 아니라 목화가 있었어요. 이 목화가 일종의 또 화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좀 짭짤하다. 요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그 지력이 그 좋아가지고 곡식이 생산물이 많이 나는 곳. 곳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약간의 곡식을 뿌려서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곳. 뭐 이게 이런 바로 것이죠. 그 투자의 예. 개념. 예, 그렇죠. 이거를 그 여러분들이 아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수님이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화가 잘 되는 예, 곳. 예. 요 목화가 또 이 짭짤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름진 곳 어디인가요? 그것은 그 전라도 남원, 구례, 예. 경상도 성주, 진주. 예. 요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이 땅이 기름져 가지고 오곡이 잘 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나오죠. 논에 한말 종자를 뿌려서 최상은 14두를 걷는다고 돼 있죠. 이건 뭐 굉장한 예. 거죠.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100두를 거두고 최하로 80두를 거뒀는데 딴 고을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당시 남원, 구례, 성주, 진주 이런 고을은 딴 지역보다도 굉장히 훨씬 더 뭐랄까 예. 그 생산 수확량이 높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충청도에도 하나 택했습니다. 내포. 내포. 내포 예.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그 어디나 저기 홍성 뭐 그쪽 지방 그쪽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촬영산맥 그 이남 쪽 예. 거기에 거기도 굉장히 그 좋다.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곳은 아까 얘기한 네 곳 부분이 제일 좋고 그 다음 단계가 충청도 내포 지역 그렇죠, 부분들인데요.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지역 중에 성주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지리산과 굉장히 관련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밭 경우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밭에는 이 산골, 그러니까 산이 많은 곳에는 조를 그 심고, 그다음에 바닷가 골은 팥과 보리도 지금도 이제 많이 그 심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 산골에는 뭐가 좋을까? 그다음에 바닷가 골은 어떤 곡식이 좋을까?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안 되는 곳도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예. 보면 이제 경기도 한강 이북의 산중고을은 이 책에 보면 한강 이북의 산중고을 어디가 있죠? 한강 이북의 산중고을이면 그 뭐 어디가 있나 갑자기 생각나는 곳이 어딜까요? 그러게요.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게 가보면 의외로 산은 많거든요. 되게 예. 들어가 보면. 그죠? 경기도 고을 가운데 한강 이북에 산이 많은 고을. 여주에서 한강 이북에 이북 지역에 예. 산이 많은 곳이 이제 뭐 북한산을 가평이나 끼고서 이런 곳이 되어 있는 곳들이죠. 가평 같은 곳이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예. 가평이나 청평에 혈리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이제 토지가 척박한 그런 곳이 얘기가 되겠네요. 산이 높고 물이 차가워서 심기에 알맞지 않.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목화가 안 되는 곳이 또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포, 임천, 한산 이런 곳은 또 목화가 또 좋지 않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또 이 한산의 경우에는 뭐 노 교수님이 그 모시가 잘 된다고. 한산은 옛날부터 모시가 유명했죠. 그리고 한산은 어쨌든 고을 자체가 바닷가하고 굉장히 붙어 있고 그래서 이 무역하기도 되게 조금 편리한 곳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 탑사해가지고 그 귀중한 정보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 조선시대 이런 책이 언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조선이 변화하고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뭐 나중에 한번 다 결론을 이제 노 선생님이 낼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조선의 어떤 변화상을 이 책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렇게 이제 꾸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해도라는 곳은 아주 여기 재밌는 표현을 이제 쓰시는데, 황해도의 바닷가골은 목화 가꾸기가 별로 안 좋다. 그런데 이 산중, 이거는 아주 좋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그게 아마 이 기후 조건이 목화가 아마 좀 약간 그러니까 어떤 온도 자체 문제가 그렇죠. 있거나 아니면 건조하고 그 바닷가 쪽이 문제는 이게 습하거나 예를 들면 그 바닷바람 있잖아요. 그 송기 있는 바닷바람이 굉장히 목화 약하든가 뭐 그런 모양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산중고을 같은 경우는 목화 가꾸기가 아주 좋아가지고 매우 많이 가꾼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본 사람 많이 알 수 있는 지금 보면 뭐 고급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게 이거 찌라시 아닌가 모르겠네. 조선시대 찌라시. 이 주식을 사면 뭐 돈을 법니다는 것처럼 조선시대 찌라시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농사는 이 교수님은 자꾸 이렇게 자신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게 팍팍 치는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농사는 뭐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1, 2년 한 게 아니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축적된 지식이니까, 아마 이중환이 가가지고 당시에 아마 유명했던 뭐 농사 짓는 분들 하고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 되는가. 또 농사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뭐 잘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직접 경험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구체적으로 한 곳 한 곳 있다. 그 중에서 제가 또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교수님을 위해서,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원래 이런 분들이 모든 걸 안 내놓으신 건 아시죠, 여러분들? 교수님처럼 이렇게 뭐랄까 한 방에 뭐 큰 거 이걸 이제 노리는 분들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는 뭐 내려놓으니까 눈도 안 좋아지네요.
진안의 담배밭. 이거 진안은 그 전라북도에 있는 예. 곳이고 진안이죠, 진안. 예. 전주의 생강밭, 인천 한산의 모시밭.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시밭. 예. 그다음에 안동 예안의 왕골. 이게 지금은 그 왕골이라고 하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젊으신 그 구독자분들께서는. 왕골이 그 뭡니까 그 돗자리 화문석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은 그 거 쓰는 거 안동과 아닌가요? 예안의 경우에는 예. 그 왕골은 예. 그 안동포. 안동포? 그런다고요? 그,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두 나라 안에서 제일이며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이게 여기서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질에서 최고로 좋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이익을 독점하는 물자가 된다. 함성 맞는데. 아니 그 안동과 예안의 경우에 그 왕골은 안동 왕골. 그 화문석이 맞아요. 안동도 왕골 그거예요. 예, 화문석 그러니까 돗자리예요. 옛날 돗자리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이 돗자리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보면 신기하시죠? 근데 그 돗자리가 굉장히 비싼 돗자리였거든요.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돗자리라서 그게 왜 필요하냐면 과거에는 그 돗자리를 펴놓고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럴 때 반드시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것들을 어느 집마다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리고 또 여름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이제 깔고 그걸 이제 사용을 했었죠, 옛날에는. 제가 그 돗자리에 좀 약한 이제 그런 안타까운 예. 이 돗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완전히 그 꿰뚫고 계시는 그런 분 앞에서 이 말씀을 좀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주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통, 그러니까 이 반드시 이 뭐라고 할까 이 그 물자에서 유통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 나오면 뭐 하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유통이 돼야 돈이 되니까. 그럼 유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도 이제 이중환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유통이라는 문제를 아마 조선시대 사대부 가운데 네. 이렇게 중요시 여긴 분은 아마 그 당시 이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아마 직접 다니면서 그 유통이라는 문제 네. 이걸 이제 정리해 놓았는데 뭐냐면 그 항상 뭐 이야기 이제 이분도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그 잘 만들어 놓는다고 예. 하더라도 그 물자로 옮기지 못하면 이거야 예. 뭐 크게 무슨 뭐 이익이 남겠는가.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그 들이 적고 그래가지고 산이 많고 들이 그렇죠. 적어서 수레가 제대로 그 예. 다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요새하고는 정말 딴판이죠. 요새는 뭐 우리나라처럼 세계 제일 그 고속도로의 어떤 그 집중도가 높은 나라가 없는데 조선은 이 육상 도로망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불편하고 어떤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마을 같은 가축을 이용해서 이제 운반해야 되는데 예.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수레가 없으니까. 그렇죠. 말에다가 다 때려싣고 가야 아니면 되잖아요. 소에다가 예. 근데 이게 운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배로다가 운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예. 그 배 운송에 비하면 육상은 굉장히 뭐랄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 너무 많이 들죠. 안 좋다. 예. 먹어서 없애는 게 뭐 3분의 2니까. 그렇죠. 예. 그 알고 보니까 이 가축 특히 그 말은 아주 먹이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많이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나요? 그 건초를 그러니까 서양말 같은 경우는 건초 하루 14kg를 먹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풀을 14kg를 먹으려면 그 굉장한 양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말이 그 전에 뭐 이렇게 숙이나 이런 거 남겨놓은 거 보면 뭐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먹지를 않고 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유지를 하려면 꽤 많이 먹여야 됩니다.